안녕하십니까.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미제 사건을 프로파일링해서 범인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가출 학생을 찾고 치매 노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민사, 형사 관련된 소송 증거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줍니다. 그 외에도 공익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서 외국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탐정이 우리나라 빼고는 외국은 다 있대. 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일본만 해도 6만여 명의 탐정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나라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혹시 이제 어떤 트러블이나 탐정에게 컴플레인이 생기면 국가에 조치를 요구할 그런 법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고 어쨌든 외국은 다 있다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방송에서.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탐정이 없을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지만 민사적 또는 형사적 뭐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가족을 좀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금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어떤 하여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사촌 형님이 뭐 경찰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형사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조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큰아버지가 변호사요, 뭐 내 친구가 변호사요, 변호사의 조력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검사야, 뭐 검찰의 조력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조력이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도움을 받죠, 그죠? 사적인 또는 공적인 변호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간단한 사안이 간단한 것들은 이제 법무사라든지 이 어쨌든 법을 다루는 분들의 조력과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법 체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맞았어요. 그럼 폭행, 누가 뭐 돈을 훔쳐갔어요. 절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찰들이 출동해서 잡아내는 범인을 잡는 그런 범죄들을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이라고 불러요. 형법이라는 그런 법전에 나와 있는 죄목들이죠. 법에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미리 법에다가 결정을 지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을 잘못한 거에 대한 구성 요건에 모든 게 합치가 되어야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벌한다. 형벌을 한다. 형벌권을 집행한다. 이렇게 어쨌든 문서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야. 그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해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찰들이 특히 형사들이 어떤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형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특별법이라든지 뭐 성폭력에 관련된 일반법 위에 있는 특별법에 관련돼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형사 사건 관련된 개념은 이제 형사 사건 관련돼서 경찰들이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 형법에 준해서 활동을 하지요. 자, 그런 게 이제 형사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 이제 탐정의 개념과 형사의 개념의 차이점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조금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럼 형사는 뭐고 경찰은 뭐냐? 자, 경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어떤 형사 사건의 수사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경찰이라는 조직, 우리가 경찰서를 예를 들면 그 안에 뭐 경비과도 있고 뭐 데모 현장에서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통과도 있고 수사과도 있고 형사과도 있고 뭐 여러 뭐 경무과도 있고 방범과도 있고 여러 과가 나뉘어져요. 그중에 정복을 하지 않고 사복을 입고 형사과에 근무하는, 물론 이제 때로는 정복을 입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복을 입는다. 형사과에서 수사형사로 근무하는 분들, 전체 경찰 중에 형사과에 근무하는 사복을 주로 입는
경찰들을 우리는 형사라고 부른다. 영어로 이제 디텍티브라고 하죠. 자, 형사는 사실 신분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형사들이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잡아들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체포영장이나 뭐 수색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경찰이 그 위에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그 위에 검사에게 어떤 그런 영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신청을 하죠.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한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수사권을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다른 조직이죠. 검사는 이제 검찰에 소속돼 있는 거고. 자,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수사의 종결자, 수사의 개시자, 검사의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적어 두었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경찰관들이 어떤 교통이나 이런 뭐 치안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하지만 유독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그만해, 수사를 종결하고 이런 수사권 관련된 수사 형사에 관련된 지휘권은 검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언론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검사가 수사를 해.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증거물도 확보를 하고 어떤 수사 보고서도 쓰고, 뭐 범인도 잡아들이고 이런 수사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쓴 다음에 검찰에 송치합니다. 들어보셨죠?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사가 그걸 딱 보면서 이제 뭐를 하겠어요?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공소를 제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라는 걸 공소장에 써요. 쓴 다음에 이 소를 법원에 판사한테 제기합니다. 제기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얘는 벌해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잡았다가 그냥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보고서를 쓰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 이제 검찰에서 판사한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판사가 판단을 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실은 이놈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이놈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이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사람과 기소 상대주의 반대편에서 마치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듯이 싸우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형사사건의 개념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검사와 변호사가 한판 붙지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판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100%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2심제, 3심제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게 이제 형사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 형사범죄를 지었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공소 제기를 두 글자로 기소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기소를 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딱 붙어서 이 사람이 무죄인지 뭐 유죄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이제 형사사건에 관련된 절차입니다. 그럼 민사사건은 어떨까요? 민사사건은 경찰이 개입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검사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변호사가 들어가겠죠. 그 변호사와 변호사가 서로 민사소송이 맞붙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어쨌든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한 유무를 가르치고 이제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 거는 판사의 몫이다.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경찰, 즉 형사의 개념을 알려면 이 전반적인 어떤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탐정은 이제 탐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왜 해요? 탐정이 겁나게 할 일이 많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형사의 개념은 좀 잡히셨죠? 형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형법에 준해서 물론 특별법에 준하기도 하지만 준해서 잘못한 사람을 잡아들이고 수사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검사한테 송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법원에서 붙는다. 자, 그럼 이제 경찰은 수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사실은 검사가 하고 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실질적인 수사의 개시 종결도 형사들이 다 하는 게 맞다. 경찰은
기소 유지만 해야 된다. 법률 전문가다. 이게 이제 경찰의 주장이고 수사권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경찰의 수건 사업이기도 해요. 그걸 갖고 오려는. 근데 이게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불거진 버닝썬 관련된 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한번 또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오늘은 탐정과 형사의 차이점을 정리를 하면서 탐정이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형사와 뭐가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도입되면 얼마나 많은 블루오션이 펼쳐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형사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형사는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는 게 형사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형사는 경찰의 조직에 안에 있죠. 그리고 내가 형사과에 근무하다가 교통과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공무원들은 특징이 보직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형사의 개념으로 물론 이제 강력계 25년, 30년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사도 국가 공무원의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공무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즉 구성원이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니다. 내가 고객과 맨투맨으로 만나는 사업가가 아니다. 사업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제 탐정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탐정은 경찰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매뉴얼대로 조직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나 의뢰인이 또는 개인이 또는 국민이 원하는 사적 한계에 대한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가 없다. 물론 열심히 해서 충족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 경찰관도 사실은 저는 서비스로 분석을 합니다. 경찰 서비스입니다. 자, 왜 서비스냐? 뭐 얘기하자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범인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도 방법 서비스예요. 국가의 어떤 안녕과 국민들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또 뭐 교통 서비스입니다. 경비교통 서비스입니다. 방범 순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어떤 서비스가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만 전문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디텍티브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 형사도 디텍티브를 쓰고 탐정도 디텍티브를 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탐정이 없다. 근데 이제 곧 도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블루오션을 만날 수가 있다. 자, 탐정은 형사와 달리 private investigator입니다. 우리 investigate 뭐 철자로 써드릴 수는 없고 자, investigate는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investigator 하면은 수사관, 조사관 이런 뜻이고요. privacy의 형용사 형태예요. private investigator. 그래서 이거를 PI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사설, 개인적으로 고용한 수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해되십니까? 자, 경찰한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국가에 세금을 냈으니까 그 사람은 국가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니까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은 하고 있지만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탐정은 private investigator는 내가 개인적으로 고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수사 서비스, 조사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옛날에 경찰관들이 이렇게 순찰을 쫙 돌아줬죠. 그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만 더 특별히 경비를 해주세요. 우리 회사만 특별히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까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 있으니까 경비를 우리 회사만 해주세요. 우리 조직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세콤이나 어떤 그런 KT텔레콤이나 그런 경비 사설 경비업체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즉 나, 우리 조직, 우리 가족, 우리 피해자들만 위해서 수사해주세요. 조사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입맛대로 조사 서비스를 해주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탐정은 형사와의 큰 차이점은 형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 받으면서 뭐 얼마 받으면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월급은 국가에서 받아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공재. 이 형사가 나를 위해서만 일할 수 없는 거야. 공공재란 말이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치안 유지를 하는 게 또 경찰의 기본 업무이기도 해요. 개인의 어떤 서비스, 어떤 사적 자치의 원리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깊이 관여해서도 사실은 또 안 돼요. 하지만 탐정은 그렇지 않다. 마치 검사는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뢰를 받아서 변호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는, 경찰은 국가공권력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걸 하지만 탐정은 아까 변호사처럼 개인의 의뢰를 받습니다. 개인의 의뢰를 받아 수사 서비스, 조사 서비스, 증거 수집 서비스를 합니다. 자, 이제 탐정과 경찰의 이 차이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탐정의 역할이 형사의 역할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자, 형사는 형사사건에만 대부분 개입합니다. 하지만 탐정은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다 두루두루 개입합니다. 자, 채권 채무 관련된 변호사와 변호사의 사실확인 조사에 탐정이 개입을 합니다. 형사사건이요. 형사사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할 겁니다. 자, 셜록 홈즈처럼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어떤 지인이 우리 미투 운동에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안 건드렸는데 건드렸다고 우겨대고 심지어는 얘가 꽃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 경찰에서 불러다가 진술 확보하고 진술대로 해가지고 보고서 써가지고 올립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뭐 CCTV가 한 개 있는데 확실히 한 개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 탐정이 나중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니까 블랙박스를 포함해서 거주민의 핸드폰, 거주민의 어떤 차의 블랙박스, 거주민의 목격자, 더 많은 목격자가 나오더라. 이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사사건에도 탐정이 깊이 개입한다. 그러면 탐정이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변호사와 동행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MOU를 맺거나 탐정회사에서 MOU를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형사사건의 어떤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탐정은 형사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한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형사와 달리 private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이기 때문에 개인 사설 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가이고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자입니다.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지요. 본인이 의사결정자입니다. 물론 탐정회사의 요원이라면 사장의 어떤 지위를 받아야 되긴 하죠. 또 한 가지, 민사와 형사와 세상 모든 인간과 인간이 얽히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삼라만상 모든 일에 관여해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탐정이다. 그리고 모든 관련 법, 지적재산권, 산업 스파이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탐정이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탐정은 민사, 형사, 각종 형사소송법을 포함하는 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특허법, 여러 가지 법을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다 할 수는 없다면 자기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변호사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두 번째는 현장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미행, 추적, 잠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호신도 해야 되고 무술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탐정은 굉장히 많은 블루오션이 생기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은 우리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이 인적 자원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똑똑한 머리와. 자, 경찰을 만들어나고 오늘날의 경찰을 만들어 나가는 건 충주의 중앙경찰학교라고 있어요. 예, 순경 시험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면 거기서 6개월 동안 순경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일선에 들어가죠. 중앙경찰학교. 또 우리 이제 공부 잘하고 좀 이런 분들 엘리트들을 만들어내는 경찰대학교가 있죠. 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종합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폴리스 아카데미죠. 경찰을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입니다. 자, 경찰은 탐정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형사사건에 국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아카데미 어떤 교육기관이 많이 체계화돼 있죠. 그렇다면 보세요. 탐정은 어떻습니까? 탐정은 경찰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기관 자체가 없죠. 탐정도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제화가 된다면 전문 교육기관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보이시죠? 영상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그 PIA라는 우리 이제 민간조사협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실무 파트에서 이제 지도교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탐정이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탐정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인기가 좋아요. 이제 현업을 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각종 교육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실무 아카데미라든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에서 탐정이 활동을 할 텐데 그 관련된 분야마다의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블루오션이 창조가 될 겁니다. 앞으로 탐정제가 도입이 되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막 근데 또 멋있단 말이야. 이게 막 소설이나 영화에서 탐정들이 막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막 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탐정과 형사의 개념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정리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탐정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막 하여튼 힘이 이렇게 열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20대 분들 전화하시고 하시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이런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임 실장이 이제 제가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많이 계속해서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구독하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얘기 좀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탐정과 형사의 개념 그리고 탐정에 엄청난 블루오션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탐맨 정보 컨설팅 그룹 임병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